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소장님. 소장님의 아침방송, 주식 3당소 등 여러 영상을 접하면서 소장님의 인사이트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얼마 전 올려주신 영상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PB센터에 문의가 많아진다는 내용을 보고 애탁금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증시가 잘 방어를 해주는 탓일까요? 소장님께서 영상 말미에 여윳돈이 있다면 흐름을 따라간다도 된다는 그 말씀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을 알려주신 분할 매수 방법으로 접근 중입니다. 주변에서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앉는 소리도 많이 들려서 쉽사리 부동산이 지금 바닥인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한동안 달러가 약세가 보이다가 다시 올라오니 봐둔 종목들이 10개라면 1개에서 2개밖에 매수를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분법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되겠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가시화되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환율이 상승하다가 안정화가 되면 외국인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애탁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주식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만 제 눈에 보이는데 제가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일까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주식쟁이는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맞겠죠? 라고 질문을 주셨네. 질문의 요지를 좀 살펴보자 그런다면,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눈에 보이는데 주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부동산이 요즘 많이 가격이 하락해서 부동산이 바닥을 친다는 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부동산을 해야 될지 등등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으시다는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가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확하게 여기가 바닥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항상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상승이 좀 더 이어질지 아니면 하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판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와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요. 결국은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루고 있는 거는 개별적인 종목들이고, 이 개별적인 종목들이 합을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지수라는 건데, 증시가 상승한다는 거는 지수가 상승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 지수가 상승한다는 거는 개별 종목들이 다 평균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투자를 할 때 판단은, 자,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베팅을 하는 것이고, 아니다, 많이 올라온 것 같다, 이제 떨어질 것 같다 하면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해놓는 게 전략이 되겠죠. 그건 뭐 비단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미친듯이 올라가다가 이제 또 미친듯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디가 끝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에 입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받쳐줄 만한 근거가 과연 몇 가지나 됐을까라는 거를 공부를 하고, 그 근거가 충분하다 싶으면 우리는 그 사실에다가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할 때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상승이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 그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측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 영상에 얘기를 하지만,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재테크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주관적인 사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제 생각대로, 제가 예측한 대로 100% 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나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 나의 의견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하고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지만, 아니 난 너랑 다르게 생각해 라는 게 있다 그런다면 달리 투자 방법을 잡기도 하고, 결국은 모든 것들은 참고사항이고 좋은 일 뿐이라는 거. 자, 제가 봤을 때 시장 자체는 지금 최근에 들어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긍정적인 것을 좀 많이 보는 편이지만, 뭐 이분이 말하는 게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앞으로의 시장 자체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거다. 올해 한 해 증시가 뭐 그렇게 급등이 나오거나 작년에 하락폭을 만회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수준으로는 올라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런다면 지금 시장의 위치는 좀 많이 올라온 편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항상 강조하는 말이, 뭐 달리 생각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는 시장은 지금 있는 시장에서 현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종목을 더 많이 늘리고 현금을 없애는 매매가 아니라,
비중을 늘리는 매매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은 그대로 보유를 하되 현재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지수가 많이 올라옴에 따라 손실률이 줄어들 수도 있고 수익률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이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와서 손실을 보고 있는 분은 손실이 줄어들었거나 또는 수익을 보고 있는 분은 수익이 더 극대화됐다 그런다면 이거를 팔게 되면 이 판 현금도 그대로 냅두고 또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만 처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그나마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제가 모르는 분야는 제가 잘 안 해요. 제가 그나마 하고 있는 분야가 주식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주식도 정말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제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주식에 대한 분야를 계속 공부를 하고 많이 연구를 하는 편인데 내가 주식도 이렇게 연구할 게 많은데 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까지 손대려고 한다 그런다면 저한테는 시간적 여유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잘 몰라요.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저점인지 고점인지도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시장의 뉴스로만 판단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이 내려간 가격이 바로 급반등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시장 추이만 제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을 공부를 한번 해보시려면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는데 주식만 하는 것도 벅차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판단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주식시장에도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원초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금리는 여전히 높고 그 다음에 물가는 여전히 높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의 추이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사정 자체가 근 1년 가까이 계속 적자만 보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걱정되는 거는 미 증시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역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미국의 증시와 우리나라의 증시는 환경 자체가 엄연하게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미 증시가 올라가면 우리나라한테는 호재가 될 수가 있기도 하는 문제지만 그거야 그쪽 나라 사정이고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의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달러 환율은 결국에는 수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의 증시에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증시를 놓고 보았을 때는 특수성, 수출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압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언제든지 도화선이 돼서 우리에게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보고 본인이 데이터를 많이 모으신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 본인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현명한 투자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PD 뭐 질문 있나? 그만큼 변동폭 자체가 크다는 거지.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계속 환율이 변동폭 자체가 위와 아래 자체가 많이 열려있는 구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위와 아래가 열려있다는 거는 그만큼 증시에 언제든지 변동폭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투자자들은 변동폭이 너무 크게 발생을 해버리게 되면 투자의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 자, 오늘 만약에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어. 그러면 이게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오늘 하루는 급등을 하고 내일은 또 갑자기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면 투자자의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혼란 구간에 매매를 쉽게 하게 되면 투자 방향성 자체가 어지럽기 때문에 매매해서 오히려 잦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잦은 매매를 하면 할수록 결국 손실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변동폭이 차라리 클 때는 매매를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그냥 지켜보는 게 나아. 1년 365일 매매를 할 수는 없어.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되는 구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구간. 흐름 자체가 지금 위아래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매매를 잘못 들어가면 더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투자하기가 애매하다 싶은 투자자들은 그냥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이라고 난 생각을 해.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지속적인 현상일지 그걸 이제 단기간에 입질만 보고 나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좀 더 결국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섣부른 판단은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023년 상반기 투자는 역시 주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 모든 것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3월달 FOMC 회의도 남아있고 5월달도 남아있고 3월달 FOMC에서 0.5bp를 가면 증시에 단기적인 타격이 올 건 분명할 것이고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은 신중한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현명한 투자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